우리 친구분들 반가워요. 엔지니어 출신 부동산 언니와 티타임이에요. 며칠 전에 친구네 뒷마당에서 바베큐 핏에다가 장작 태우면서 불장난도 하고 불멍을 하고 왔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불멍을 못하니까 우리 같이 물멍하면서 제가 별로 특이할 것도 없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차 한잔 해요. 차 없으신 분 지금 한 잔 타오세요. 캘리포니아의 정말 환상적인 장점이 너무 많지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1년 내내 식물이 정말 잘 자란다는 거예요. 요즘 팬데믹 후에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시고 반려식물들도 많이 키우시는데 마당이나 집안 부엌 창틀 앞에도 반려식물들을 많이 키우세요. 반려식물 중에 으뜸인 거는 파 같아요. 마켓에서 뿌리가 조금만 있는 거 한 번만 사오면 두세 뿌리 가지고 적어도 반년 이상 한 집안 식구들은 굉장히 잘 싱싱한 파를 매 끼마다 먹을 수 있어요. 라면이나 떡국, 떡볶이에 송송송 썰어서 잘 먹을 수 있죠. 근데 제가 파 얘기하려던 건 아니고 정말 다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또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1년 내내 뒷마당에 나가면 레몬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맨날 따지도 않고 이게 썩어서 버리고 그러는데 오늘 한번 오랜만에 따봤어요. 따서 반을 똑 잘라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똑 잘라서 차에다가 커피나 차나 뭐 어느 거나 괜찮아요. 여기다 반 개 정도를 꼭 짜서 마시면은 건강에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정말 소화도 안 되고 좀 그런 체질이었었는데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제가 20파운드가 늘어가지고 너무너무 게을러지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일은 바쁘죠. 잠은 못 자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다가 20파운드가 늘었었어요. 그랬다가 한 6개월 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커피나 티에다가 이 레몬을 좀 마셨더니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좀 깨끗해지고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 맞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가 시리다든지 아니면 산을 너무 싫어한다든지 이 레몬은 정말 뒷마당에 나가거나 옆집에 있거나 길 다니다가 있으면 한두 개 좀 주인한테 달라 그러거나 여기는 1년 사시사철 레몬이 너무 많아요. 레몬, 라임, 오렌지 뭐 이런 게 1년 사시사철 열리죠. 캘리포니아 정말 I love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이 작은 걸 레몬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사무실에 놔둔다든지 또 차에다가 놔둔다든지 하면은 정말 향기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오피스의 향기가 너무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프레시한 거. 그래서 제가 기분이 오늘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께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차도 마시려고 켰어요. 뭔가 계획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오늘 제가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쇼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츠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보려고 제가 쇼츠도 하나 준비해 놨어요. 그냥 심심하실 때 보시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특이한 점이 또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학군이 되게 핫하다 하는 지역은 가보면 인도 분들이 정말 바글바글 하죠. 특히나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오픈하우스 할 때 이럴 때 보면 인도 분들이 거의 한 반 이상 한 70% 이상 막 오시는 것 같아요. 돈도 좀 넉넉하시고 사치도 하나도 없으신 것 같고 차도 좋은 차를 안 타요. 중국 분들은 뭐 차라도 좋은 차를 타시는데 인도 분들은 테슬라 그리고 가장 많은 데가 코스코 뭐 아니면은 영화관 별로 그렇게 사치도 없고 외식도 많이 안 하셔요. 집에서 해 먹는 국들을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배울 점이 되게 많아서 제가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나 이런 게 참 궁금해졌었어요. 왜냐면 학교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전교 1, 2등 아니면 탑 레인지 이런 천재적인 인도 분들이 많아요. 물론 중국 분들도 있고 한국 분들도 공부 잘하고 미국 분들도 주이시도 다 잘해요. 그렇지만 인도 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내는 것 같은 생각이 번쩍 들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봤더니 물론 부모님의 지인도 중요하죠. 요즘은 과학적으로 지인이 노력하는 거나 머리 좋은 거나 모든 게 뭐 90% 이상이 지인의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유전의 효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키나 이런 거를 좀 봤더니 사실은 좀 코미디 하나가 저를 정말 즐겁게
아, 이렇게 틀리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코미디 좀 보여드릴게요. 코미디를 쇼츠를 하나 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쇼츠인데요. 신두 비라는 인도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티네이저를 레이징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서구와의 틀린 교육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코미디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분이 카운슬링이라든지 교육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온이 재미로만 들으세요. 특히나 티타임은 제가 뭐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보시고요. Teenagers are not easy. And in the West, you can't complain about that. Because in the West, the reason teenagers behave the way they do, it's their hormones. It's not their fault. My son's hormones are stopping him from texting me back. My daughter's hormones are stopping her from pulling her bed cover. It's their hormones. Man, I always think if I said that to my mother when I was a teenager, if I said, yeah, I'm not going to do that, mommy, it's my hormones. My mother would have said, oh, is it your hormone? Okay. Can you bring it here, your hormone? Come. One time, come. Aja. And I would not be standing here today. And she would have had another child and raised it properly. Teenagers are not easy. 들으셨죠? 아, 이거 너무 웃겨요, 정말.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제가 참 감동적인데, 인도에서는 이제 애들을 키울 때 굉장히 스트릭하게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계신 인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스트릭하게 키우고, 애들이 뭐 잘못할 때 벌도 체벌도 아주 세게 하고, 엄마들이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표정이나 말 하나. 여기 웨스트라 그러잖아요. 웨스트 부모들은 애기들이 티네이저가 돼가지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엄마가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한다든지 텍스트를 보냈는데 답변도 안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웨스트에 있는 서구, 특히나 미국 사람, 특히나 여기 계신 한국분들, 제가 한국에 계신 한국분들의 교육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산지 오래돼서. 그렇지만 미국에 사시는 이제 애기 엄마들, 뭐 아니면은 티네이저 엄마들을 보면 미국화 많이 되셨죠? 그래서 보면 애기들이 뭐 신경질을 낸다든지 답변을 안 한다든지 말을 잘 안 듣는다든지 딸 같은 경우 또 아들 같은 경우 침대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쁘게 딱 커버를 씌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메이크 베드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애들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구 사람들은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오, 그거는 호르몬 때문이죠. 그러면서 애기들이 그런 거는 because of their hormone, they are not that bad. 그러면서 무조건 이해하려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대요. 그런데 만약에 인도에서 자기가 만약에 티네이저로 컸을 때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엄마 얘기 듣기 싫어요. 그랬으면 엄마는 어떻게 했냐? 한 번만 와. 엄마한테 와. 딱 한 번만 와. 한 번만 와. 그래서 한 번 왔으면 자기가 몸성이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래요. 자기 엄마 같으면 자기는 없어지고 애를 하나 새로 낳아서 잘 키웠을 거라는 얘기죠. 예, 너무 익스트림이지만 정말 와닿는 게 많아요. 이분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저희 아는 친구 아는 분 가정에서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아들이 좀 공부를 안 했대요. 그래서 딸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인도 친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친구인데 남학생인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학교에서도 뭐 1, 2등 하고 결국은 버클리 갔다가 스탠퍼드 갔다가 이렇게 됐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로. 그러니까 머리가 아주 좋으니까 그 친구한테 그러면 우리 집에 와서 내 동생 좀 가르쳐줘. 그래서 딸이 데려와서 부모님이 이제 과외를 시키기로 했대요. 근데 첫날 두 번째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왔다가 공부도 잘 가르치고 굉장히 하고 다 발바하고 프렌들리하고 애가 너무너무 애가 괜찮은 애였대요. 두 번째를 딱 왔는데 첫 번째 과외했을 때 애한테 숙제를 내줬었나 봐요. 근데 그 아들이 뭐 숙제 하나요? 미국 애들이 숙제도 안 하고 특히나 과외 선생님이 준 숙제를 뭐하러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숙제도 안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과외하는데 한 5분 10분도 안 돼서 아들이 엉엉 울면서 나오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형이 뺨을 찰싹 때렸대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니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했으면 맞아야 되지 않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남학생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 이 남자애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인도 분들이세요. 그렇지만 아니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숙제를 안 했던 거는 맞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뺨을 엄청 세게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과외 안 한다 그래서 돌려보낸 적이 있대요. 인도 분들 굉장히 스트릭트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가 뺨을 때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 애기 엄마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 제가 차 마시면서 정말 들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뭐 뉴스 앵커도 하고 책도 쓰고 그 다음에 뭐 부동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많이 했어요. 또 교회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난 사람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혹시 길 가다가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놀라지 마세요. 제가 눈도 잘 안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사람 기억을 요즘은 잘 못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만나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그리고 길 다닐 때 제가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막 다 둘러보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만 딱 보고 막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변을 못 돌아보니까 그건 제가 그렇다고 좀 좋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너무 기쁘고 반갑겠어요. 아무튼 이건 또 과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이 인도 분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굉장히 스트릭트하다는 거. 아 근데 이 여자분 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부동산 제 얘기 듣기 지루하신 분은 부동산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숄츠는 없애고 제가 오케이 컴퓨터를 켜서 인테리어 디자인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서 제 얘기 재미없으면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도 예쁘게 보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제가 스크립트 없이 그냥 아무 얘기나 차 마시면서 하니까 또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 과외를 했을 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때렸다는 거. 아, 자녀 교육하니까 제가 또 생각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더라도 절대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한국은 제가 문화를 지금 뭐 몇십 년 떨어져 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자녀들에게 한국식에서 이민 1세 분들 자녀분들에게 아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게 좋지 그리고 집도 팔아서 자녀랑 합치고 뭐 돈도 다 주고 뭐 이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리 착하고 이쁜 아들 아무리 효녀 같은 딸이라도 여러분 5년 10년 되면 사람도 완전히 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90세도 살고 100세도 살고 110세도 살고 이렇게 되겠는데 자녀에게 돈을 주려고 하거나 재산을 주려고 하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혼자 서바이브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 제가 주지 말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 애들이 한 상위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위 10% 뭐 상위 1% 이렇게 된다. 성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뭐 모든 것이 그렇게 된 아기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위 80% 기준이에요. 항상 저의 기준은 하위 80% 상위 10% 뭐 상위 1% 상위 2분 20%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평범이들은 상위 80, 하위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똑똑한 것 같다. 그 정도 가지고 어디다 뭐 명함을 디밀지 마세요. 이 동네는 천재가 너무 많아서 본인 자녀들이 전교 1등하고 그것도 좋은 학교에서 전교 1등하고 스피치를 했다 하면 뭐 유튜브나 뭐 어디에 스피치 하나만 올렸다 하면은 하루에 1000명씩 막 보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위 80%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위 80%의 삶은 어떠냐. 이 자녀들에게 돈을 다 주고 이랬던 부모님들이 결국은 자녀들도 다 키워주고 손자 손녀 다 키워줬었는데 이 부모님과
자녀의 그 갭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민 1세의 부모님과 2세인 자녀들, 1.5세인 자녀들은 컬처가 너무 틀려요. 또 자녀의 배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큰 집에서 살더라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성격이 틀리고 서로 받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다 줬어요. 노인분이. 집을 큰 집으로 합쳤어요. 그리고 손자 손녀를 다 키워서 18세까지 다 키워주고 애들이 대학교를 다 갔어요. 대학교 가고 이제 딸과 사위하고 살다가 결국은 성격이 안 맞으니까 부모님이 노인 아파트로 쫓겨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두 경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고 집을 돌려주느냐? 자녀들은 일단 받으면 그거는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차나 한 잔 마실까요? 점점 열받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또 이제 노후에 큰 집을 파시고, 제가 부동산 하다 보니까 큰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노인들 일단 한 70 넘으시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는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애떨튼에 사시던, 팔로알토 사시던, 로스알토스 사시던 힘들어져요. 왜냐면 정원도 너무나 넓고 집안도 너무나 넓고 일단 3,000 스퀘어핏 넘는다 그러면은 다운사이징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에 메이드가 항상 온다는 상위 뭐 1%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집들 관리도 못하고 그러시다가 사실은 몸 불편해지시면 전부 다 널싱홈 가세요. 비싼 널싱홈을 가느냐 싼 널싱홈을 가느냐의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의학 박사에 뭐 벤처기업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 집에 있으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자식에게 지금 솔직히 저 또 아는 분들은 자식을 교육을 잘 시키신다고 스트레이트 아웃 하셨어요. 뭐 밀리어네어 빌리어네어 되면은 맘대로 하셔도 돼요. 헬리콥터를 타오든 1년에 10만 불짜리 학교를 가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아이들을 1년에 5만 불 10만 불 이상 드는, 그런데 뭐 보딩스쿨이나 이런 데를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거기서 서바이벌을 하거나 거기서 진짜 라이프타임 친구를 만나는 확률은 1%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그런 데 가서 돈 낭비를 하지 마세요. 갔는데 우리 애들이 2세에다 3세에다 너무너무 출중하고 성격도 너무 밝고 좋다. 그러면은 뭐 친구도 만나고 라이프타임 만나서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 네트워크로 정말 사업을 해서 정말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요. 상위 1%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런 애들과 가서 친구가 된다. No. 친구는 안 돼도 눈만 높아지게 돼요. 유럽을 뭐 어느 날 갑자기 간다든지, 갑자기 뭐 아무튼 뭐 애니멀도 말을 산다든지, 뭐 기린을 산다든지, 뭐 all kinds of thing. 그 헬리콥터 페어런츠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기고 싶어하게 되는 성격으로 변하고,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집 한 채 뭐 아무리 조그만 뭐 콘도 타운홈도 밀리언인데 그 정도 되는 거는 정말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밀고 친구가 놀러 오지도 못하고 사실 친구 관계가 루인이 돼요. 너무나 비싼 데 갈 필요 없어요. 저 아는 모두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서포트를 잘했다. 그랬는데 이제 과외도 하고 좋은 최고의 서포트를 만나서 뭐 대학교도 갔어요. 대학교 졸업 못한 애들도 한둘이 아니고요. 왜냐면 대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부모가 못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서포트한 애들은 한둘이 아니니까. 제가 본인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도 정말 너무너무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한 집, 가난하다 그러면 좀 그렇죠. 아니 부모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정말 한 달 한 달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 집 아이들도 아주 좋은 학교, 뭐 버클리 컴공에 갔다가 MIT 컴공 박사학위까지 가고 자수성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억지로 밀어넣으면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어때요? 좀 편하게 살으셔야 되겠죠? 집도 예쁘고 뷰도 예쁘고 물멍하니까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고,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기대해야 될 건 뭐냐?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1년에 한 번 생일 때 전화 한 통, 텍스트 하나, 아니면은 100불짜리 기프트 카드 하나. 아이들이 또 한국식으로 너무 위해줘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이 이제 작은 다운사이징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경우 부모님 마음은 자식들을 보면, 어떤 자식은 짠하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죠?
그렇지만 좀 더 짠한 자식이 있고 조금 더 꿋꿋하게 잘 사는 자식이 있다고 쳐요. 뭐 어떤 집은 그래요. 뭐 몇백 밀리언에 사는 뭐 딸이 있고 아들은 좀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잡잡아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 집이 있어요. 뭐 아들이나 딸이나 바꿔서 생각하셔도 되고, 그 딸은 얼마나 잘 사냐면 집안에 몰딩이 뭐 몰딩 하나만 해도 몇만 불짜리 몰딩을 놓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들은 지금 막 그냥 잡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이 로스 알토스에 아주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로스 가토스군요. 로스 가토스에 있는 그것도 제가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토가군요. 사라토가 있는 집을 파셨어요. 딱 팔아서 본인이 살 집을 서던 캘리포니아는 좀 싸니까 거기 가서 은퇴하신다고 친구분들도 있고 한다고, 집값이 뭐 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뭐 몇백만 불 되는 거 다 쓰실 필요 없으니까 거기 한 뭐 150만 불 그 정도짜리 조그맣고 아담하고 두 분이서 청소하시기도 쉬운데 여기는 집이 컸으니까 그거를 팔고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좀 시큐어 된 대로. 그래서 거기를 가시면서 딸하고 아들에게 그냥 돈을 줘야지 하고 줬는데, 아들에게는 이제 집을 좀 번듯한 걸 사주고 딸에게는 돈만 조금 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딸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어렸을 때 그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어려운 시절도 보내셨고 여기서 이제 돈도 많이 버셨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콩 한 쪽도 동생하고 나눠 먹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가난한 애들 보면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정말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커요. 미국 애들뿐만이 아니라 점점 젊은 층이 될수록, 그러니까 동생이든 형이든 누구든 생활비 받을 생각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생일 때 카드, 나이스한 카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꽃 한 송이, 그런 정적이고 그런 거에 더 좋다는 거죠. 물질적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물질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본인이 동생의 생활비를 계속 내줘야 된다든지, 아니 뭐 어려운 누나의 뭐를 해줘야 된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미국은 본인이 아무리 돈이 몇 밀리언에어라도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잠도 안 자고 했어요. 근데 동생은 항상 게을렀어. 만약에 쟤는 맨날 부모님에 탔어. 그럼 막 화가 나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팩트로 얘기해서 80% 이하의 성격, 80% 이하의 상위 뭐 천사들은 빼놓고요. 80% 이하, 우리 집이 전체 살아가는 환경이나 교육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높은 데를 보지 마세요. 우린 80% 이하예요. 80% 이하다. 이랬을 경우는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충분히 서포트하세요. 없는 살림에 애한테 다 푼다고 애들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누가 들어와서 제가 미팅 중이라고, 여러분과 티타임 중이라고 들어오지 마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고 애들이 부모님을 알아주느냐? 너 점점 더 달라고만 할 줄 알지, 부모님에게 얹혀 사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독립심을 키워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 부자가 된들 여러분께 생활비 주지 않아요. 절대 바라지 마시라는 거. 그럼 어때요? 아기 때도 애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셔야 되죠. 우리 애기 최고 이러면서 그냥 기 살려준다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애들한테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고 부모로서 스트릭 할 건 스트릭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애기들이, 저희 엄마 같은 경우, 저는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이럴 때는 엄마가 왜 이러나, 엄마가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는 게 더 정상인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제가 오히려 부모님한테 막 훈수를 뒀어요.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제가 티네이저 때 할머니 제가 그런 건 아니고 할머니 그랬나 본데 막 얘기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와, 우리 엄마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모든 걸 다 하시지? 어쩜 이렇게 완벽하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너무 놀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은 비가 살랑살랑살랑 오면은 저희 친구들 엄마들은 우산을 다 들고 막 와 있어요. 학교 정문 앞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학교 걸어오고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쫙 우산을 들고 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있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엄마 안 계세요.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친구 또 엄마가 안 온 친구들이랑 비 맞으면서 막 집으로 뛰어갔어요. 정말 잘하신 거죠. 정말 잘하신 거. 고등학교 때는 또 어떤 엄마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너무너무 맛있게 싸가지고 뜨끈한 도시락을 정문 앞에 와가지고 해서 바로 애 교실까지 와서 싹 갖다 주고 가요. 그럼 걔는 맨날 너무너무 따끈따끈한 음식, 그리고 매일 메뉴가 바뀌는 음식이 딱 있는 거여서 와 맛있겠다 그냥 그렇게만 했었죠. 저희만 오신 적이 없죠. 한 번 오셨었어요. 왜 오셨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왜 이렇게 안 오시니? 너희 엄마는 오셔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억지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엄마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뭐 정말 잘난 척하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불러다가 저희 엄마한테 아니 보통 공부 잘하는 애 엄마들은 자주 오시는데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어요. 정말 저는 평범의 극치였는데 왜 인원이 어머니는 학교도 한 번도 안 오시냐 그러면서 저 얘기하면서 뭐 교실에다가 테레비를 큰 거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또 부담이 엄청 되셨죠. 그래가지고 또 뭐 테레비를 해드렸는지 안 해드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던 적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멀으셨던 부모님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좀 건망증도 심하고 덜렁덜렁 하는 성격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제가 너무 깍쟁이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사실 덜렁덜렁 파예요. 잘 까먹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할 때는 정말 완벽주의자인데 또 어떨 때는 너무 덜렁덜렁해요. 중학교 때는 제가 뭐 학교에서 뭐 준비물 가져오라고 그러면 제가 깜빡 잊고 가요. 그랬다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뭐뭐뭐뭐 내 책상인데 갖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빠가 갖다 주시죠. 그래서 갖다 주신 적도 많으시고 또 생물 숙제를 뭐 하나 생물 선생님이 예쁜 그림을 막 그려 그 식물 그림을 하나 그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제가 초등학교 때였나? 아니다 중학교 때였나 봐요. 밤에 막 그리다가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리니까 그리다 막 신경질은 호르몬 때문에 신경질이 너무너무 난 상태로 그냥 울면서 잠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까지 잤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퇴근해서 오시니까 인원이가 뭐 이런 거 그림 같은 거 그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리다가 다 찢어버리고 지금 화가 나서 울다가 잠들었다니까 아빠가 그거를 그려주셨는데 너무 잘 그려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아빠 천재예요. 저희 엄마도 천재고. 그랬는데 문제는 생물 노트에다 안 그리시고 물상인가 무슨 물리노트인가 거기다가 그려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고마운 생각보다는 그때는 막 여기다가 왜 그렸냐고 그래서 그거를 또 뜯어서 생물 노트에 붙여가지고 가서 선생님이 너무 잘 그렸다고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저희 부모님은 정말 천재예요. 천재. 너무 감사하죠. 저는 애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질 못했어요. 정말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정말 너무 하찮죠.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놀라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도 사람이라는 거. 그렇다고 그것을 나쁘게 보면 한없이 나쁘게 보여요. 그 얘기를 해드려야겠네. 저희 제가 딸만 둘이에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엄마가 왜 딸 엄마는 핑크색 한복을 입어야 돼? 나는 내가 원하는 하늘색을 입겠어. 그러고서는 하늘색을 입으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외국을 많이 다니셨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아빠 그러면 나하고 손잡고 이렇게 들어가면 돼. 어쩌니까 아빠가 아니 요즘은 외국 다니니까 딸들이라고 남부러 할 거 없다. 그냥 당당하게 혼자 딱 들어가는 것도 멋있어 보이더라. 아빠가 어디 외국 결혼식에서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가요 아빠? 오케이. 그리고서는 제가 당당하게 혼자 들어가고 저희 어머니도 하늘색 한복을 입으셨어요. 시어머니도 하늘색을 당연히 입으셨죠. 그러니까 하늘색 두 분이 나가셔서 촛불을 켜고 뭐 하객들이
저는 신경 안 썼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혼자 막 나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장을 딱 갔더니 소문이 난 거예요. 인원이가, 서인원 씨가, 응?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그렇게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외국에선 그렇다더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저를 불쌍히 있게 보신 거죠. 근데 제 동생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약혼식 때도 엄마가 핑크색 한복을 입으시고 결혼식 때도 또 다른 핑크색 한복을 예쁘게 입으시고 저희 엄마가 워낙 핑크색을 좋아하세요. 그러시고 아빠는 또 제 동생 손을 들고 손을 그냥 공주님 들듯이 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큰딸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얼떨결에 막 정신이 없으셨던 거예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그른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생각을 못 하시고 뭔가 좀 새로운 방법을 도전해 볼까 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특이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특이하게. 그 당시에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았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도 아마 흔하진 않을 거예요. I don't know. 그렇지만 참 재밌었던 추억이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잘 모르고 키우시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상황, 매 상황에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부모님의 장점을 보는 게 좋아요. 또 자식을 옆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의 지인이고 딴 애들은 너무너무 착한데 너는 왜 그래? 그러면 여러분의 지인이에요. 다 내 탓이요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깠죠. 죄송해요. 저도 티네이지가 아마 저는 35세 정도까지도 티네이지였을 거예요. 호르몬 때문에 제가 부모님께도 잘하지도 못하고 동생한테도 하나뿐인 동생한테도 잘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와, 내 동생은 이렇게 천사였어? 우와, 정말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천재였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 얘기 드리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거 하나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거 하나 제가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흰머리가 난다고 흰머리 뽑지 마세요.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제가 여기 눈썹이 이렇게 있는데 저도 모르고 티네이저 때 뭐 아니면은 직장 다닐 때 초반에 20대 때부터 제가 눈썹이 이렇게 두껍게 많이 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팔에도 털이 많고 여기 눈썹에도 털이 많고 다리에도 털이 많아요. 우리 이쁜이들하고 하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눈썹이 너무 지저분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 제가 눈썹을 많이 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썹이 점점 가늘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 눈썹은 뽑지 마세요. 뽑지 말고 그 눈썹 하는 면도 그걸로 금방 하루만 나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깎으세요. 가위로 깎든 그 눈썹 깎는 면도 날로 깎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를 저희 어머니가 미인이시고 정말 천재에다가 너무 예쁘고 피아노도 잘 치시고 저희 엄마 다 잘하시는데 이제 한 30대가 넘으니까 흰머리가 하나씩 두 개씩 보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너무 늙어 보여. 그래서 머리를 계속 뽑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머리가 너무너무 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발을 쓰세요. 80세가 넘으셨긴 했지만 가발을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머리숱이 너무 없어져서. 그래서 절대 뽑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무조건 털은 뽑으면 뽑을수록 점점 안 나게 되고 모낭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렇게 뽑지 마시고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커피나 차에 레몬을 반 개 해서 딱 해서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활력이 되고 사무실에도 저렇게 레몬을 놓으면 너무너무 싱싱해져요. 여러분 레몬 정말 있으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 홈디포 가면은 뭐 한 30-40불이면 한 그루 사요. 그러면 1-2년 지나면 아니면 열매가 맺혀진 것도 팔아요. 그것도 한 40-50불이면 사요. 그런 거 사다가 놓으면은 그 열매 사실 일주일에 한두 개만 가져도 좋고 뭐 이거 먹다가 또 한동안 또 안 먹다가 하시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도 하얘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도 교육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뭐 이런 거 제가 잡담식으로 얘기했어요. 차 마시는 거예요. 점심을 제가 요즘 안 먹고 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속이 너무 좋고 살도 제가 20파운드 쳤다가 한 12파운드 뺐어요. 앞으로 8파운드만 더 빼면 제 목표에 다다릅니다. 최고의 목표는 아닐지라도 이제 모든 옷을 입어서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되죠. 젊은 층을 만나고 제가 집을 많이 걸어 다니고 막 이러기 위해서는 제가 살을 좀 빼야 돼요. 8파운드 아자아자아자. 여러분들 꼭 살도 빼시고 기분도 좋고 자녀 교육도 잘 시키시면서 디스플린을 잘하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 엄마 천재적인 측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막 달려가다가 푹 넘어졌어요. 무릎이 제가 안 까진 날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 좀 활동적이고 막 머리나 이런 게 더 앞서가요. 몸이 앞서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졌죠. 그래서 집에 왔더니 피가 줄줄줄줄 나니까 제가 막 흘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인원이 넘어졌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넘어졌구나. 그리고 그냥 약을 딱 발라줬어. 이제 금방 날 거야. 그러시니까 저는 울지를 않았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보고 여기서도 보면 미국 분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애기 엄마 분들이 제일 좀 유독 심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한 가구에 애기 하나만 낳고 그러니까. 애기가 뭐 하다가 넘어졌잖아요. 콩 넘어졌어요. 피도 안 났어요. 그런데 애기는 콩 일어져서 울지도 않아요. 특히 갓난애기 때 이렇게 콩 넘어져 울지도 않아요. 그러면 애기가 번쩍 일으켜서 토닥토닥 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머머머머머 넘어졌어. 그래서 무슨 뭐랄까요 이거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바람에 날아가는 민들레 씨앗이라 그럴까요? 무슨 살포시 뭐 에그 요이크를 꺼내놨다가 이게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들어야 되는 애기를 어머머머머머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또 피가 줄줄줄줄 만약에 피가 조금 났다 피 났죠 아이고 어떡해 이러면서 엄마들이 그렇게 하면 애기들은 어머머머 아프겠다 막 엄마들이 이러면 애기들은 가만히 쿡 넘어졌다가 금방 일어나면 돼요. 밴드 하나만 붙이면 애들 다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애들이 엄마 표정을 보니까 이거 심각한 일인데? 이러면서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그렇게 키우지 마셔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들 너무 그렇게 약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조그만 일해도 너무너무 약해져요. 여러분 특히나 딸, 아들 상관없이 여기서는 스트롱해져야 돼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뭐 아픈 것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 애기들을 어머머머머머 공주님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그렇게 못해요. 만약에 티네이저 되면 실망할 거고 그 다음에 더 늙으면 더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할게요. 여러분 딸들이 아들이 너무 잘 자랄 것 같죠? 티네이저 때 말썽 부리는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고 이제 또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부모님하고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면 다 멀리 떨어져 살거나 가까운 데 있어도 서로 바쁘기 때문에 못 봐요.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가끔가다 전화나 한 번 하면은 고맙다고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집은 이제 자기 친구 딸이 갑자기 고등학교 가더니 머리가 빨간색 노란색으로 막 바뀌고 뭐 어디서 동네에 다니면서 담배 피는 걸 봤대요. 그래서 이 친구 엄마가 가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딸 좀 잘 키워. 어떻게 이렇게 딸을 이렇게 키웠어. 내가 동네 가나 보니까 걔가 담배 피면서 머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 딸이 이제 이쁘던 딸, 착하고 밝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이러던 딸이 이제 고등학교 갔어요. 호르몬 때문에 머리 염색한 것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거의 뭐라 그러죠? 이상하게 자르고 또 문신을 하고 문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 이상하게 자르다는 게 나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했던 관점에서 머리 염색한 정도, 담배 하나 물었던 정도. 물론 담배 무는 거는 건강에 안 좋죠. 그렇지만 마약보다 낫잖아요. 끊으면 되니까. 마약은 한 번 하면은 못 끊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 딸은 매일 집에는 들어왔는데 이분 딸은 외박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남의 자녀 얘기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기대 너무 주지 마시고 그냥 키우세요. 제가 또
미얀마 사람들이나 아니면 주이시 사람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집이 너무 예쁘네요. 정화가 되죠. 우리 집은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도 이런데 정화가 되죠. 저런 유리로 된 테이블 너무 나빠요. 그리고 라운드로 돼서 차가운 유리로 된 테이블 너무 나빠요. 여러분 거기다가는 팔을 얹어 놓을 수 없어요. 제가 처음에 책상을 샀을 땐 유리로 번쩍번쩍한 거 아니면 대리석 번쩍번쩍한 거 이거를 샀었거든요.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팔 같은 거 이렇게 얹어 놓죠? 거의 동상 걸려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유리로 된 거 뭐 예쁜 거 나무가 좀 이렇게 약간은 있어 줘야지 편하게 오래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번쩍번쩍한 거 마루 대리석 번쩍번쩍 물론 메이드가 맨날 닦아주고 유리로 된 거울로 된 뭐 이런 가구들 하면은 뭐 이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편한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너무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심심하실 때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제 세 줄 요약. 오케이.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 맨날 기뻐서 기쁘게 사세요. 어디나 레몬이 있고 어디나 반려식물을 한국 같은데 추워서 어디 키우겠어요. 위스콘신 어디 추워서 키우겠어요. 여기는 반려식물을 밖에다 놓든 집 안에다 놓든 창가에다 놓든 파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거. 99전이면 파 한 단 사다가 1년 내내 그냥 무료로 먹을 수 있다는 거. 무료로 먹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파를 키워서 싱싱한 거를 바로바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약도 안 치고 깨끗한 거를. 얼마나 좋아요. 캘리포니아 날씨. 레몬 마음대로 먹을 수 있죠. 세 줄 요약. 레몬도 마음대로 먹고 파도 마음대로 먹고 또 인도 분들도 있고 중국 분들도 있어서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인도 분들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디서플린을 주라는 거죠. 너무나 풀어헤치고 너무나 이해하려고 그러고 너무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에 무시당해요. 정말 무시당해요. 항상 디서플린.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혼자 할 수 있게끔. 네, 세 줄 요약. 레몬 꼭 드시고요. 파도 싱싱한 거 드세요. 그리고 인도 분들의 디서플린 그것 좀 배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